자, FOMC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그렇게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로서 좀 더 부담되는 재료로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요. 좀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하고 볼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하시죠. 자, FOMC를 앞두고 금리 상승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락 마감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본 재료가 또 시장을 또 누르는 그런 모습이어서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네. 결국은 투자의 결정을 보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 일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금리 쪽에서 보게 되면 네. 금리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이 차라리 정말 이벤트가 소멸한 이유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고 똑같은 뉴스와 플로어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쳐 계실 텐데, 이것이 내일에는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처음으로는 유럽 쪽의 내용을 먼저 다뤄주십니다. 우선 독일에 대한 경제 지표, 어제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좀 그래프로 봤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사실 이 수치가 맞는 건가?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독일이었었죠.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었는데 이 독일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년도 대비 45.8%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에너지 가격 관련돼서 많은 부분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영향을 같은데, 받는군요.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네. 전기료에 대한 부분의 인상 요금이 전년도 대비 174%가 올라가게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전기료가 많은 부분 비싸지게 되면서 네. 생산을 하는데도 이 가격 자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그를 똑같이 통해서 공장이 요즘 폐쇄를 하거나 아. 니면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관련된 기업들이 공장의 가동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이로 인해서 더욱더 침체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는 이 유럽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사실 가동이 거의 중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돼서는 또 좋지 그렇죠.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데스방크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에너지 위기로 독일의 3분기 GDP가 역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유로에 대한 환율이 계속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급이 또 안 좋죠. 수급이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 연관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유로존의 7월 경상수지 적자 부분도 보게 되면은 200억 유로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유럽이었었고, 그에 따라서 지수들 자체도 한 1% 내외권이 하락이 나왔었다. 이렇게 유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그 비슷하게 같은 거의 이유에서 하락을 했는데, 채권 시장의 그런 부담감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네요. 네, 일단 유럽 관련돼서 좋지 못한 분위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썩 좋지 못한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좀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스웨덴 이제 이 중앙은행이 100bp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그쵸. 또 다른 주요국 은행 중에 하나인 스웨덴 중앙은행이 100bp를 올린다. 그러면 세죠.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장중 4%를 사실 도달을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2007년도 이후에 최고의 금리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국채 금리도 3.
4.572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네. 10년 국채 금리도 바짝바짝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연준에서 올린다 이런 걸 그대로 좀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확률은 어떻습니까, 요즘? CME 패드워치의 확률을 보게 되면은 75bp 인상 확률은 지금 한 84% 정도 높네요. 나오고 있고요. 예. 100bp 인상 관련돼서는 16%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FOMC 회의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75bp를 인상을 할 것이냐, 100bp를 인상할 것이냐. 아,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75bp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00bp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연준의 피벗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75bp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네.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점도표입니다. 아, 얼마나 올릴 건지. 얼마큼까지 계속적으로 올릴 그렇죠. 것인가에 예, 그게 대한 중요하죠. 부분인데 지금 원래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3.6 정도가 되고 있었었는데 네, 네. 이것이 4%까지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보게 되면은 한 4.5% 정도까지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점도표가 이것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충격받는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도 높은데요. 예, 이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의외로 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아야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 기자회견이 있게 될 텐데 아, 그렇죠.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자체는 잭슨홀 연설과 같이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는 이러한 이제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일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잭슨홀 때 좀 셌죠. 과연 네. 어느 정도나 발언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100bp냐 75bp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윌리엄 잉글리시라는 이제 연준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네. 연준이 이제 경제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100bp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5 보는 그리고 한 달의 수치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걸 한 달 만의 수치로서 100bp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한 75bp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CNBC에서는 이제 이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있었었는데 이 내년 3월 연방 기금 금리의 수준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였었어요. 네. 이것이 한 4.26%까지 올라갈 것이다. 높아진 겁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 관련돼서 4.25에서 4.5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는 걸 보게 되면 예. 지금 시장이 이만큼에 대한 예상치를 갖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봐야 되는군요. 7월 집계 대비 보게 되면은 네. 40bp 정도가 높아진 수준이에요.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충격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증시가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유지 기간 관련돼서도 유지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 이게 사실 이 연준의 피벗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 11개월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될 1년 동안이요, 거의. 그러면 이제 사실상 2023년도에는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런 부분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만약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이라도 뭐 짧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증시 상승의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건 어차피 안 좋을 바엔 최대한 안 좋은 거 다 듣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네, 애플이 사실 유일하게 빅테크 중에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네네. 이 종목 왜 상승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이 유로존과 한국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앱스토어 가격에 대한 인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소프트웨어 뭐 쪽에. 그만큼 이제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많이 하락한 기업을 보게 되면 포드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됐어요. 부자리대예요. 뭐 12% 하락이 네. 되게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전일 장마감한 이후에 나왔던 뉴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포드가 어쨌거나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 부품 관련돼서 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건데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제 판매 실적이라든지 재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만약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완성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 역발상 전략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목입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고려신용정보,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금리 쪽을 먼저 달아주시네요.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시장을 계속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구간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변동성 자체는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사실 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더 변동성이 큰 푸른 저축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쪽을 제주은행이라든지 매매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고려신용정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거. 대안이 네.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많이 언급됩니다. 네, 애플 관련돼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지금 고객에 대한 충성도 예. 그리고 아이폰 14에 대한 판매에 대한 호조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애플 벤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쵸. 네.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네. LG노텍 관련돼서 보고서가 나오게 됐는데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잘 지금 나가네요. 47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이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대로 어닝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네. 기업은 그만큼의 희소성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네. 부각이 받을 수가 맞아요. 있게 될 거고 요즘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이 3분기 때 상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방 쪽에서 반대로 상방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반도체라든지 I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게 될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대형주 속에서는 LG이노텍이 탑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이 되게 나오면서 LG이노텍도 사실 조금 약한 모습을 네.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은 증시에 대한 반등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사야 되는 그런 거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리하고 애플 관련해서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변동성 매매 측면에서 고려 신용정보 변동성이 좀 낮으니까 레벨이 좀 쉽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관계사 쪽으로 실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LG 이노텍 시장에 관심이 큰 만큼 오히려 밀렸을 때 들어가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